여러분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천천박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곳은 국회의원 파트너 주간보호센터 전주에 위치한 전주재활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주간보호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주간보호 수급자 모집이나 운영에 있어서 난항을 겪고 계신 대표님, 어떤 걸 더 해봐야 할까, 어떤 걸 더 보완해봐야 될까, 이런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들께도 돌파구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잘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 한번 해안을 줄 수 있는 센터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현재 전주재활주간보호센터 공단 사이트 기준으로 어르신이 무려 88명이 등록되어 있는 잘 운영하고 있는 그런 센터인데요. 주간보호에 종사하면서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나 지금 주간보호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들은 이 88명이라고 하는 그 인원수가 얼마나 많은 인원수인지, 아마 이 100명 가까이 되는 어르신을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좀 줄어든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대박 운영을 하고 계신 건지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보내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운영하는 센터니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센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지금 6년 정도 된 센터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아늑한 느낌이 듭니다. 주간보호센터의 꽃은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요. 프로그램이 별로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출석을 잘 하지 않으십니다. 주간보호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에게 자문을 해드리거나 상담을 해드릴 때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들은 어르신들의 출석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때 천천박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그램에 더 많은 돈을, 엄청나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좀 투자를 하셔라. 만약에 주말에 잘 안 나오신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더 재밌게 한번 2배, 3배 좀 돈을 써서 한번 해보셔라. 안 나오면 손해다, 무조건 아프더라도 센터에서 아파야겠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한번 진행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전주재활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매월 프로그램에 매번 더 투자를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출석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는 그런 센터예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천천박사가 아끼지 말아야 하는 여러 가지 중에 홍보라든지 프로그램, 식사, 송영, 이런 나머지 이런 것들까지도 어르신들이 정말 만족하시더라고요. 다음에 출석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너무 좋은 활동 사진들이 많아서 이거를 고르기도 되게 어려웠고 다 보여드리기도 어렵지만 1년 365일 매일 프로그램이 계속 다를 정도로 그만큼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센터라는 건 확실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이 다채로움에 있어서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는 센터라는 것이죠. 센터에서 어르신이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넓은 규모로 구획 설계도 사실 시원시원하게 아주 잘 해놓으셔서 어르신 생활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 보였어요. 사실 어느 정도만 어르신이 늘어나도 주간보호센터에서는 낙상 사고율이 사람이 많아지니까 시선이 분산되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프로그램의 퀄리티나 다양성에 있어서 제약이나 제한이 많아지거든요. 이 전주재활주간보호센터에서만 느낄 수 있는 북적함,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생동감이 느껴지고, 무엇보다 우리 어르신들의 표정들도 너무 밝았습니다. 제가 그 표정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전주재활주간보호센터의 핵심은 이게 다가 아닌데요. 여기 재활주간보호센터를 표방하는 만큼 전주재활주간보호센터의 꽃은 물리치료실입니다. 전주재활주간보호센터에서는 물리치료 선생님이 무려 2분이나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물리치료실 규모도 사실 정원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내기가 되게 어려운데 일반적인 주간보호보다 굉장히 큽니다. 이게 이제 인력적인 투자도 그렇고 이 인력적인 투자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쉽지 않잖아요. 물리치료사 채용한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사람도 잘 안 뽑히고요. 좋은 선생님 뽑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대표님은 6년 전부터 전주에 재활이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요거를 한번 잘 알려보고 정말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이런 방식으로 물리치료를 한번 해보겠다 해서 한의원 수준의 물리치료실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규모가 꽤 괜찮아요. 그리고 실제 실력도 좋으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주간보호센터에 물리치료실이라는 공간이 있기는 합니다. 제가 인력에 대한 부분만, 어려운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이 장비나 이런 부분들까지 갖춘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규모까지 이렇게 키우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물리치료실을 크게 만들면 그만큼 생활실이 줄어들어요. 전체 공간 중에 생활실이 줄어들면 정원이 줄어듭니다. 그럼 정원이 줄어들면 대표님의 수익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크게 만드는 게 이게 정말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아마 새로 창업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게다가 작업치료사나 물리치료사 한 명만 고용을 해도 이게 장점이 될 수 있는데 무려 이게 이제 사이클로 돌아갈 수 있게끔 두 분의 물리치료사, 전문 물리치료사까지 고용을 해서 한 센터라는 점, 이게 참 인상 깊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 베드를 보면 위에 슬링도 달아서 진짜 이 뭔가 이렇게 전문 물리치료 이런 부분, 뭐 이런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6년 전부터 이렇게 도입을 하신 거 보면 재활에 있어서, 전문성에 있어서, 서비스 퀄리티에 있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셨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전조재활의 장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조재활 옥상에는 옥상 전체를 텃밭으로 기르고 계신데, 한평생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은 이게 진짜로 이게 그 어르신한테 일을 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농사를 짓고 싶어 하신 욕구가 아직도 남아 있으시거든요. 이게 이제 실제 인지가 떨어지셔도 농사를 짓고 싶어 하신 욕구가 있어요. 실제 제가 그 외국에 갔을 때도 그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농사를 하는 그런 주간보호센터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전조재활주간보호센터는 이 텃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옛날 과거 이야기들도 회상하시고 추억하시고 또 함께 협력함으로써 협동심이나 어르신과 어르신 간의 관계, 농사나 작물 재배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요양보 선생님한테 예전에 이랬었다 뭐 이런 한수 그 비법을 한번 전수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과 어르신들의 관계도 돈독하게 이렇게 높일 수 있기도 하죠. 식탁 위에 어르신이 직접 기른 유기농 채소들이 올라오고 주변 어르신들과 선생님들이 맛있게 먹을 때 오는 그 뿌듯함, 어르신이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해요. 이런 성취감들이 센터 오는 재미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요소들이거든요. 혹 여러분들 주간보호센터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만약에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걸 개발해야 되겠다 하시는 그런 대표님들은 전주재활 대표님들처럼 뭐 옥상 텃밭을 뭐 활용한다든지 실제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뭔가 특별한 욕구들을 충분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사하고 안전한 텃밭 작물 재배 장소 하나만 마련해도 식탁이 훨씬 풍성해지고 어르신들의 소화를 뭐 돕는 식단도 만들어지고 거기다가 협동감, 성취감 등도 얻을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단 하나의 장점만 있어도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그리고 계속 어르신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 전주재활주간보호센터의 어버이날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고급 뷔페를 출장 불러서 대접해 드렸다고 합니다. 좋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최대한 부르려고 노력하고 계신다는데, 이 뷔페를 부른다는 거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어르신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넘치는 센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전해드리면서 주간보호센터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에게 최고의 센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하는지 확실하게 감을 잡을 수 있었는데요. 최대한 같은 규모의 장소를 어떻게 잘 분배해서 활용할 것인가, 휴게실이라 하더라도 어떤 휴게실로 활용할 것인가, 옥상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옥상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연구, 우리 센터의 장점을 어떻게 내세울 것인가, 인력의 전문성, 선생님들의 친절, 쾌적함,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잘 해내기 위해선 어르신들에 대한 사랑과 진정한 복지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천천박사가 그래서 늘 주간보호 창업 관련 문의 상담이 오면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한 인테리어 꼭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과한 인테리어에 쓸 돈을 아껴서 어르신들이 정말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하시고 확인을 하시고, 앞으로 어르신이 어떤 걸 좋아하실지를 파악을 해서 그에 맞춰서 센터를 운영을 해나가고, 그거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새롭게 개발하고 어르신들의 니즈를 잘 채워주고,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재활 장비의 전문성이나 거기에 플러스 인력의 전문성에 투자하셔서 이 전체적인 구조, 시스템을 만드시고 투자하셔라. 지금 보여드리는 전주재활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더해서 장기화기간 최우수 등급까지 이렇게 받으셨는데, 사실 이 수급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 좋은 평가까지, 전체적인 좋은 평가를 받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이 다방면에서 잘 되기 쉽지 않거든요. 육각형 주간보호 같아요, 그렇죠? 소규모 어르신을 만족시키는 것과 대규모 어르신을 만족시키는 것은 이 수준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국회의가 마케팅도, 뭐 평가도, 운영도 뭐 가능하면 다 도와드리지만 열정이 넘치시는 대표님과 직원들이 이런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으시면 이토록 좋은 주간보호센터를 만들기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따라서 신규 창업을 고민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어르신들과 보호자들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해 드릴까 진지하게 정말 고민해 보시고, 대표님의 역량 무엇인지,
대표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는 고민해 보시고 잘하는 기간 많이 벤치마킹을 해보시고 정 고민이 되신다면 저 천천박사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무료 상담 신청하셔서 대표님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상담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드리겠습니다. 예, 잘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